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민입니다. 네. 아침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하루의 컨디션이 좌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은 이게 아침에 참 컨디션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밤사이에 자는 동안 허리가 좀 굳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침에 몸을 갑자기 움직이다 보면 순간적인 충격으로 허리 통증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살짝 몸을 옆으로 돌려놓은 다음에 서서히 일으키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실천을 잘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잘 간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일단 찾아서 제거를 하는 게 가장 큰 어떤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허리 통증의 근본적인 어떤 치료법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강서 초이스병원의 최현우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자,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자,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아래에 나오는 전화로 상담 전화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 통증에서 해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부분 많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병법에 쓰이는 용어인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병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질환도 잘 알고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하면은 훨씬 더 잘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허리 통증의 어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부터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주범이 주로 이제 디스크 아니겠습니까? 네, 디스크는 그렇죠. 이제 어떤 질환인지부터 먼저 좀 알아보죠. 네. 디스크는 일단 정상적으로 원래 환자분들이 다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물렁뼈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래 물을 한 70~80% 정도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디스크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데 원래 역할은 척추뼈와 뼈 사이에 마디마디에 있어가지고 이제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그런 완충작용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단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옆에가 이제 정상적인 디스크 모양인데요. 가운데는 디스크 수액이 존재하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이제 섬유륜이라 그래가지고 섬유의 띠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퇴행성 변화를 거치면서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고 얘네들이 이제 깨지면서 안쪽에 있는 수액이 뒤쪽으로 밀려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척수와 그리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눌리면서 다리랑 허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디스크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MRI 소견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이 정상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은 비교적 검게 디스크들이 다 변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안에 있는 수분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충격이 가해지면은 그 디스크가 깨지면서 뒤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옆에 있는 신경들을 압박하게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쭉 내려오던 신경이 지금 마치 꾸불꾸불한 길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디스크가 나와서 눌렸기 때문에 신경이 그렇게 변형이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경이 눌리니까 또 통증이 유발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거라고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크 질환 중에 가장 좀 대표적인 게 허리 디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허리 디스크에는 좀 어떤 증상들이 동반하게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기에 허리부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발까지 이제 당기고 저린다는 증상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그 외에도 초기에는 주로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다든지 아니면은 아침에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즉 이제 세수를 할 때 허리가 불편하다든지 양말을 신을 때 통증이 좀 심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에도 이제 허리 증상이 좀 나빠지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기침을 할 때라든지 재채기, 배변 활동할 때 그럴 때도 통증이 좀 심해지시고요. 그리고 누워서 이제 쉬면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좋아지세요. 그러다가 또 활동을 다시 하게 되면 불편해지시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발바닥까지 저려가지고 걸으실 때마다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좀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효과적인 치료법들 주로 이제 디스크에는 요즘 어떤 치료들을 많이 하게 됩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초기 디스크 증상인 경우에는 약물을 복용하시고
뭐 물리치료를 받으시고 그 정도로 통증을 이제 견디시다가 네. 이제 수술할 단계가 되면은 개복을 해서 등을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옛날 고전적인 치료법이었다면은 최근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비수술적으로도 예전에 수술했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에 있어서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요즘 들어서 가장 효과가 좋고 안전한 치료법 중에 하나인 고주파 열 치료술을 예를 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치료술입니까? 이 치료술은 우선 가느다란 1mm 정도의 카테터가 있어요. 네. 그것들이 이제 국소 마취를 통해서 피부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늘이 특수 카테터라고 부르는데 그 카테터가 디스크 내에 들어가서 병소에 이제 고주파로 병소를 열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디스크를 융해시키고 압력을 빼줌으로써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를 치료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지금 이제 이런 대표적인 이제 치료법들인 거고 예전에 이제 수술을 하던 부분이 이제 최근에는 많은 부분이 이제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대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한 20-30년 전에 비해서 옛날에 수술 받았던 분들 중에 어느 정도의 비중이 지금 이렇게 비수술적인 부분으로 좀 대체가 될 수 있는지요? 요즘에 있어서는 거의 10분 중에 9분 이상은 수술하지 않고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요즘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야,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10명이 수술을 받았어야 됐다면은 그 10명 중에 9명은 지금 이제 다른 치료법으로 다 치료가 가능하고 한 명 정도 정말 심한 분들 정도나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수술을 받아야 될 단계까지 일단 안 가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 전에 이제 다른 치료를 이제 빨리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고주파 열 에너지로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를 없앤다는 거 고주파 열 치료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림으로는 사실 저희 잘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좀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화면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바늘이 카테터가 이제 디스크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병소 이제 빨간 부분이 병소인데요. 휘어지는 특수 카테터가 들어가서 안쪽으로 이제 고주파 열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병변이 있는 안 좋은 조직들이 열을 가하지 줌으로써 치료가 되고 그리고 불어난 디스크 조직들이 수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안쪽에 나쁜 자라나온 신경들도 이제 열 치료로 인해서 신경들이 다 치료가 됨으로써 통증도 많이 완화되고 압박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풀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주파 열 치료술 영상까지 좀 만나보셨는데 그러면 이 치료술의 특징,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절개 수술 못지않는 시술 성공 확률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80% 정도는 디스크 환자분들에 있어서 치료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재발 확률도 오히려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그것보다 낮은 재발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주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허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비수술 치료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는데요. 자,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신 분들 어떤 치료법이 나에게 맞는지 맞춤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으로 나오고 있는 이 번호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전화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네. 예, 지금 젊으신 분인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 36세입니다. 36세. 본인이 아프신 거죠? 네네. 예,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아, 제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잠깐 재채기를 좀 심하게 했거든요. 예. 네, 재채기를 하는데 담 들린 것처럼 이제 허리 쪽이 아파서 그냥 처음에 단순하게 담 들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고통이 계속 가고 일상생활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아프고. 얼마나 되셨어요? 그렇게 아프신 게? 아, 그거 한 달 이상 됐어요. 한 달 이상 되셨고. 병원 가보셨어요, 그러면은? 아, 그냥 파스만 붙이고 집에서 병원에 가도 특별히 이상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병원을 안 가봤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어떤 증상인지는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고 원장님께서 더 궁금한 부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쭤보시는 거 좀 대답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허리하고 엉치 그리고 다리 쪽 중에서 어디가 가장 불편하시죠? 아, 허리 쪽이 제일 아픈 것 같아요. 허리가 가장 불편하시고요. 엉치나 다리 쪽은 괜찮으시고요. 네네. 앉아 계실 때라든지 걸으실 때 언제 가장 불편하십니까?
앉아있을 때 좀 이렇게 일정한 자세로 앉아있기 조금 어렵고요. 네. 걸을 때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좀 지릿지릿한 느낌이 좀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제 상담을 하신 분들의 증상을 들어보니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젊으신 분들이 디스크로 발전이 되는 그런 이제 증상의 양상이시거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평소에 조금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재채기를 잘못했다든지 그럼으로써 이제 복압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잠재되어 있던 디스크가 심해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고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환자분처럼 허리만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적합한 치료를 받지 못하시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 이게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증상이 좀 심해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일단 엑스레이 정도 찍어보는 걸로는 정확히 디스크를 진단하기는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디스크가 어느 병소에 있으며 얼마나 심한지를 우선은 적합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 플랜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한 달 정도 경과가 됐다고 하면은 요거는 조금 이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사를 좀 빨리 좀 받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과 또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으로 벗어날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고주파 열 치료술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실제 시술 과정을 또 영상을 통해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우선 환자분은 엎드린 상태로 이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국소 마취를 통해서 병변 피부 부위에다가 국소 마취를 하고 이제 특수 카테터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디스크 내에 저렇게 휘어져 있는 카테터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하는데 이때는 환자분들은 이제 국소 마취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소통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시술 과정입니다. 보시면은 카테터 들어가서 열로서 고주파로서 디스크 내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병소를 열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렇게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의식도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두려움 없이 부담 없이 이제 환자와 얘기를 하면서 부담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좀 장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많이 좋아진 분들, 그런 분들 예후를 또 살펴보는 것도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나도 이제 이런 치료를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용기를 내는데 더욱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사례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62세 여성분의 사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자, 허리가 많이 아파요. 다리도 당기고 발목에는 물이 차서 걷기 힘들어서 진통제로 버티고 있습니다. 엉덩이 뒤쪽이 아파서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진통제 생활도 지겹고 절뚝절뚝 걸을 때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도 지겹습니다. 저도 치료하고 똑바로 걸을 수 있을까요? 이분은 조금 심각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기억하기에 시장 상인이셨어요. 상인이셨는데 바쁘셔가지고 이제 동네 의원에서만 이제 치료를 좀 받으시다가 병을 이제 진통제라든지 물리치료만 받으시다가 조금 병을 좀 키우신 그런 사례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MRI를 시행을 해봤더니 그래도 다행히 비교적 디스크 외에 나머지 뼈의 퇴행성 변화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4번, 5번 디스크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게 디스크 뒤쪽으로 많이 탈출해 있는 양상이 보이시죠? 그래서 뒤쪽으로 지나가는 하얀 신경들이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환자분에 대해서 고주파 열 치료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증상은 금세 좋아지셨어요. 금세 좋아지셨고 그 이후에 이제 간단한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서 2개월 이후에 MRI를 다시 찍어봤더니 이제 그 튀어나와 있던 디스크가 많이 좀 꺼져 있죠. 줄어서 사이즈가 작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주파 열치료술, 진통제 같이 임시반편의 치료법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야 되는데 고주파 열치료술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하면은 주사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병소를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지 못하죠. 하지만 이 고주파 열치료술은 그 디스크가 있는 병변에 직접 카테터가 들어가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장점들 몇 가지 좀 같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고주파 열 치료술의 장점들을 일단 말씀드리면 시암이라는 영상 장치를 보면서 디스크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그리고 당뇨, 고령자 분들처럼 전신 마취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부분 마취를 통해서도 시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약 20분 이내의 짧은 시술 시간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부담을 좀 덜 느끼시죠. 그렇기 때문에 퇴원도 당일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바로 복귀하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고주파 열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유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개하는 수술에 비해서 유착이 없기 때문에 정상 조직에 손상이 없고 흉터도 거의 없다는 것도 이제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뭐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부분이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고령 환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좀 상당히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 마취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부담도 줄어들고 거기에다 시술 시간도 좀 짧고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도 좀 안 되는 그런 치료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좀 젊은 분들도 디스크 환자 상당히 많아졌어요. 요즘 뭐 워낙 이제 앉아서 생활하고 앉아서 공부하고 뭐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남성분들, 여성분들의 디스크 환자 사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5세 남자분 사례가 또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평소 오른쪽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저렸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걸을 때도 다리와 허리가 아파서 절뚝거리고 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앉고 서 있고 어떤 자세로 해도 통증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야, 앉아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요.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치료가 됐습니까? 35세 남자 환자분 처음에 이제 허리와 오른쪽 엉치 부위가 좀 아프셨어요. 아프셨는데 그 부위가 이제 처음에는 좋아지겠거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다리가 못 걷는 상황이 돼서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병원을 찾아오신 케이스였는데요. MRI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 이번에는 5번, 6번 디스크가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 이분은. 이제 이거를 탈출이라고 그러는데 신경이 거의 막고 있죠. 그렇네요. 사실 일반적으로 5번, 6번 디스크는 다른 마디의 디스크에 비해서는 증상이 조금 덜하긴 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증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고주파를 시행했습니다. 시행하고 나서 치료 증상은 당연히 잘 좋아지셨고요. 지금은 뭐 잘 걸으시고 뭐 생활 잘 하시고요. 그리고 앉아서 생활도 잘 하시고 저희가 이제 추후에 찍어본 MRI 소견을 봤더니 MRI상 디스크도 많이 줄어져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의 고주파 열 치료법으로 좀 좋아진 환자분들 사례를 좀 살펴봤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환자들 외에도 또 어떤 환자분들이 이 고주파 열 치료술의 도움을 받으면 좀 탁월한 어떤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허리 디스크라든지 목 디스크의 초기 환자분들이 보다 좀 더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좌골신경통 환자 주로 이제 엉치가 아프시다 그러죠.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 이전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의 기타 이제 보존적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MRI를 찍어봤더니 신경을 디스크가 압박하고 있다. 그럴 때도 효과가 좋은 치료고요. 그리고 이제 수액이 파열됐다든지 탈출했던 아까 앞서 보셨던 그런 사례에 있어서도 치료는 아주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압박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손상은 많이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치료 효과를 조금 더 좀 잘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좀 오래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들보다는 아직 이제 다리까지 쭉 내려가기 전에 허리 쪽이나 아니면 엉덩이 쪽에서만 증세가 좀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다양한 치료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시간 허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비수술 치료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프신데 좀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고민이 되셨던 분들은 이 시간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로 상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마 병원 가기 여러분 겁나시죠? 겁나시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저희한테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은 병원을 가실 정도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은 뭐 수술 안 받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하니까 일단 전화를 먼저 주시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목소리가 상당히 애띠인데, 몇 살이세요?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 중반이요. 30대 중반이세요? 네네. 20대인 줄 알았어요. 저희 10대인 줄 알았어요. 본인이 아프신 거죠? 네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허리가 똑바로 누워있기가 좀 어렵고요. 예. 숙였다가 일어날 때도 힘들고,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예. 뻐근하고 그러거든요. 아침에 혹시 세수할 때도 많이 안 좋으세요? 네네. 세수할 때도 허리 아프시고. 네. 아프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4개월 전에 삐끗하고 나서부터 좀 힘들었어요. 통증이 어떻게 하다 삐끗하셨어요? 숙였다가 일어날 때 삐끗했었거든요.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은? 네네. 병원은 아직 안 가보고, 조금 이제 기다려보고 차도가 있겠거니 했는데, 지금 차도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네. 원장님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 다리 쪽으로 다리가 땡긴다든지, 그런 증상은 없으시나요? 네, 다리 땡기는 거는 그렇게 심하진 않고요. 예. 간혹 가다가 저릴 때도 있거든요. 저릴 때가 간혹 있으세요? 네. 허벅지도 그러시고요. 네, 종아리하고 허벅지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만 들어서 정확하게 진단은 어렵겠지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를 한 2가지 정도로 좀 압축해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허리 자체가 근력과 인대가 약해지면서 허리를 잡아주는 구조들이 통증을 이제 유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디스크로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초기 디스크라든지 중기 디스크 정도까지는 또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낫겠거니 하고 기다릴 만한 시간은 지났어요. 그거는 이제 1개월 정도로 보셔야 되고 4개월이나 되셨다면은 근처 일단 전문병원을 가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신 다음에 디스크인지 아닌지를 일단 감별을 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크라면은 디스크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예를 들자면 고주파 열 치료술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그 외에 디스크 아니라면은 그에 맞는 또 허리를 강화할 수 있는 치료들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강화 치료는 여러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치료법들이 또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그래도 이런 시술도 안 받고 다른 치료 방법으로 뭐랄까요, 이제 절개나 약물 치료나 이런 것도 없이 좀 치료를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치료 방법도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적용될 수는 없지만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요즘 환자분들이 특히 젊으신 분들이 이제 책상 생활을 많이 하시고 이제 컴퓨터 많이 쓰시고 스마트폰 많이 쓰시는데 그런 분들의 척추가 많이 틀어져 있으세요. 근육이 많이 경직이 돼 있고 인대도 많이 약해져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만성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척추 교정이라는 치료법을 또 좋은 치료로서 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바르지 못한 자세는 이제 근육을 긴장을 시키죠. 그리고 인대를 이완시키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각종 근육통이 생기게 되고 나아가서는 디스크 질환도 생길 수 있으며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두통이나 편두통까지도 유발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교정으로서 통증의 원인도 제거하고 재발을 막게끔 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척추 교정이 좀 재발을 막는다고 하니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해서 이게 재발을 막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척추는 척추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척추뼈에 근육과 인대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허리를 지지하고 있고 목을 지탱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이제 생활 습관이나 자세로 인해서 틀어지게 되고 밸런스가 무너지게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성 통증이 생기는데 그것을 운동 치료로서 허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근육이 긴장돼 있는 부분은 또 이완 치료로서 이제 교정을 해줌으로써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척추가 이제 근본적으로 튼튼해지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척추 교정 치료의 어떤 특징들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우선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이제 접근법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질병과 통증을 치료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도 저희가 다 또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허리가 튼튼해지고 목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하기
고려하기에 앞서서 시도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약해진 허리를 강화해 주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변형된 척추와 근육이 잘못된 자세로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리로 이제 돌아오게 하려면은 약 2, 3개월 정도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척추 교정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또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이제 허리에 긴장된 근육과 인대를 이완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계신 분들의 하고 누워 계실 때 이제 둔부라든지 힙 쪽에 이제 긴장된 근육들을 풀어주고 있는 시술 모습이고요. 지금 모습은 과도하게 긴장된 목을 이완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습은 골반하고 허리에 긴장도를 떨어뜨려 줌으로써 좀 허리의 정렬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이제 교정 치료 요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모습은 이제 교정 치료를 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건데 족저압 검사라고 합니다. 서 계실 때 좌우 발 모양이 좌우 압력이 어떻게 고루 잘 퍼지는지 그리고 걸으실 때 좌우의 균형이 잘 맞는지 등을 이제 영상으로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발의 축이 어떻게 틀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기계로 컴퓨터로 다 분석을 해갖고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나 좀 밸런스가 안 맞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이제 교정을 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척추 교정을 통한 허리 통증 치료 과정을 좀 확인을 해 보셨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약물이나 수술 없이도 허리 통증을 치료할 수 있을지 환자의 또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살 때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운동치료로 좋아졌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되고 수험 준비를 하면서 운동을 게을리하면서 다시 나빠졌습니다. 또 운동치료만으로 나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예 어릴 때 이분은 안 좋았던 부분을 운동치료를 한번 좀 경험을 해서 좋아졌는데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엑스레이 소견상 좌측이 초기 소견이세요.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죠. 그렇네요. 예, 척추가 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골반도 좌우의 높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옆으로만 틀어져 있는 게 아니라 돌아져 있어요. 그렇네요. 3차원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잘못된 자세나 그리고 선천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측만증이 이렇게 심해지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교정 치료 받고 운동 치료를 하면서 좌우의 불안전했던 밸런스를 근육을 다시 밸런스를 다시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강화시키면서 척추 휘어진 것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골반 경사가 좌우가 다른 것도 어느 정도 많이 잡아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T자 모습을 이제 많이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아까 족저 쪽에 지금 영상 사진도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좀 확연히 좀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전 치료 이전 사진이 왼쪽인데요. 좌우의 발바닥의 모양이 다릅니다. 지금 도장이 찍혀 있는 모습이 다른데요. 왼쪽이 57% 그리고 아래쪽이 43%로 체중이 약 6대4로 왼쪽이 많이 쏠려 있어요. 이것이 치료를 하고 났더니 이제 걸음걸이도 굉장히 많이 바라지고요. 그리고 좌우 균형도 5대5로 아주 잘 맞는 그런 소견이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발이 딱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약간 좀 기울어서 이쪽에 압력이 좀 더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치료 후의 사진을 보니까 양쪽이 좀 거의 비슷하게 프린트가 나오는 이렇게 그런 되면 좀 봤어요. 걸음걸이 교정도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어린 학생의 척추 교정 치료 사례를 좀 봤는데요. 계속해서 좀 다른 치료 사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5세 여성분, 아까 이분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는 그런 분이에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살이 쪄서 허리가 아픈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살을 빼면서 허리 통증 치료도 받았는데 나아지지 않아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척추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척추 측만증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던 분인데 이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 척추가 좀 휘어진 그런 증상을 말하는 거죠? 옆으로 휘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급격히 살이 찌고 난 후에 증상이 이제 좀 심해지셨던 분인데요. 살을 빼고 나서도 허리가 계속 안 좋고 모양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진단을 받았더니 이제 측만증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엑스레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분도 아까 분 마찬가지로 많이 틀어져 있죠. 골반은 높이는 이제 좌우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요추의 허리의 그 곡선 자체가 옆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통증을 이제
유발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육을 좌우의 밸런스를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운동 치료로서 잡아주고 교정을 받음으로써 좌우의 밸런스를 좋게끔 하고 걸으실 때 밸런스도 좋아지셨는데요. 예, 검사를 보시면은 족저압 검사도 좌우 보시면은 그 치료 전 사진으로는 54%와 46% 정도로 좀 좌우가 좀 차이가 조금 났었는데 네. 치료 후에는 5대5로 균일하게 이제 치료 압력이 이제 잘 받고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네, 자 이렇게 척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척추측만증 많이 좀 교정이 된 그런 예후가 좋은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 허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비수술적 치료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계신데 뭐 그냥 견디면 되겠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시다가 나중에 더욱 큰 통증으로 고통으로 호소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네. 뭐 수술의 치료가 뭐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전화를 하시면서 어떤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좋은지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그 SNS에 보면은 이렇게 좋은 글귀들 많이 달아놓으시잖아요. 네. 보면은 왜 이 심리적으로는 어떤 치료를 할 때 힘든 일이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그런 글귀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허리 치료는 절대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또한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나 일단 내가 막연히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저는 이제 33살이고요. 30대 초반이시고요. 예. 허리가 안 좋으신 거예요? 예, 허리가 좀 아프네요. 예, 어떻게 안 좋으세요? 이게 지금 사무직으로 좀 오래 앉아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 정도부터 조금씩 뻐근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동네에서 그냥 의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하면 조금씩 괜찮아져가지고 그냥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저번 달 정도부터인가 해서 엉덩이하고 다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저린 증상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좀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참고 하는데 이제는 한계가 느낌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어떻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전화 드렸어요.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은? 일단 그냥 동네 물리치료만 좀 받고 있었는데, 그냥 뭐 허리 뻐근한 거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엉덩이하고 이제 다리 쪽으로 좀 저린 거는 이렇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어요. 지금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원장님께서 뭐 몇 가지 좀 여쭤보실 겁니다. 그거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주로 앉아 계실 때 많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을 통증 없이 앉아 계실 수 있나요? 한 40-50분 정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 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부터 이제 또 더 아파지고 이렇게 저린 것도 더 심해지더라고요. 아침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려고 허리 숙이셨을 때 있죠. 그때는 괜찮으셨어요? 조금 힘들어요. 힘드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증상만 들어봐서는 디스크까지도 조금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미 물리치료도 좀 받으셨고 그러면 약물치료도 가벼운 약물은 받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상이 계속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안쪽에 진짜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일단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허리가 나빠서 허리가 약해져서 통증이 있을 확률을 보다는 다리 쪽으로 저림 증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신경 증상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스크를 좀 의심을 해보시고 전문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좀 받으셔가지고 디스크가 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의심이 되는 소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좀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지금 단계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확실히 좀 더 근본적인 좀 치료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좀 허리 운동을 통해서 허리 통증 치료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나눠봤고 디스크에
아주 효과적인 네. 비수술적인 좀 치료법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척추교정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요즘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네, 지금 그렇습니다. 어린 친구들 같은 네. 경우는 거의 지하철에 그냥 스마트폰에 얼굴을 묻다시피 하고 하다 네. 보니까 네, 왠지 이렇게 그냥 자세가 바른데도 우리가 목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이런 이 거북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북목에도 어떻게 척추 교정이 좀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거북목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면서 목이 많이 앞으로 많이 빠지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목을 잡아주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많이 약해져 있으세요. 그리고 긴장돼 있기 때문에 그 근육들을 강화시켜주고 똑바로 잡아줌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목의 정렬을 바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재발하지 않고 건강하게 목을 사용할 수 있고 자세 교정까지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거북목도 이제 교정이 된다. 네,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그렇다면요, 실제 이런 환자의 치료 사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소개를 해드릴게요. 31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평소 목과 어깨가 자주 결리고 뒷목이 뻣뻣하면서 만성피로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목에 담이 걸리고 어떤 때는 손이 저리기까지 해서 병원에 갔더니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목 디스크 전 단계라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어요. 네. 네, 요즘 계속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C자형이어야 되는데 이게 평평하게 펴지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증상인 거죠.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되다가 약간 좀 저리는 증상이 저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이런 분들은 목 자체에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틀어져 있어서 그러세요. 그래서 네. 근육을 다시 바로 튼튼하게 잡아주고 뼈의 정렬을 맞춰줘야 되는데요. 엑스레이를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오셨을 때, 내원하셨을 때 엑스레이가 왼쪽입니다. 네. 보시면 이분은 이제 C자 모양은 아예 소실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목이 일자로 되는데 일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목이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까지 갔죠. 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마디마디의 디스크 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아직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바로 MRI라든지 그런 정밀 검사 시행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맞는 목을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교정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긴장된 근육과 인대는 좀 이완시켜주면서 다시 C자 모양으로 목을 바로 잡고 그리고 자세도 똑바르게 되면서 뒷목 뻐근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통증이 많이 개선된 그런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일자였던 게 지금은 이제 곡선을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리는 네. 그런 목이 이제 됐네요. 네.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몸의 밸런스는 어떤가요? 밸런스도 처음에 이제 뭐 목에서부터 등 허리까지 다 척추가 연결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밸런스도 상당히 안 좋으셨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족저압 검사 보시면은 왼쪽 발바닥이랑 오른쪽 발바닥이 치료 전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있죠. 그렇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사실 목과 골반이 같이 안 좋으셨어요. 네. 그래서 목이 치료되면서 등 허리까지 같이 좋아지시고 네. 걸음걸이도 굉장히 부드러워지시면서 좌우 밸런스가 좋아지신 그런 사례입니다. 네. 네, 이렇게 척추 교정을 통해서 허리와 목의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뭐 약물이나 뭐 그런 시술이 아니라 그냥 교정 치료만으로 하기에는 좀 제한이 따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척추 교정의 치료 대상에는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만성 요통 및 통증 환자분들, 목 통증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도 초기에는 이 교정 치료를 통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측만증 환자는 반드시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에 또 해당이 되고요. 네. 골반이 좌우가 불균형해서 걸음걸이가 어긋나 있다든지 골반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일자목이나 거북목 환자들은 또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휜다리도 어느 정도 체형을 교정함으로써 좋아지고요. 네. 그리고 척추가 아래 척추에 비해서 많이 앞으로 빠져 있는 요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네. 그 환자분들도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라든지 교정을 통해서 증상의 개선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증상을 보니까 네. 특히 요즘 이제 청소년들에게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의 네. 어떤 치료의 여지가 지금 상당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만성적인 요통 그리고 목통증 환자들에게도 좀 도움이 된다는 부분도 네.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치료 교정을 한 다음에 어떤 그 이후에 주의할 부분 이런 부분이나 뭐 이게 물리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뭐 그렇게 크게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어떻습니까? 주의할 부분은? 우선 가장 이제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들 간과하시는 게 치료를 받으면서 2, 3개월 치료를 잘 못 버티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3, 4주, 2, 3주 정도만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통증은 많이 완화됩니다. 하지만 몸속에 내재되어 있는 긴장이라든지 불균형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네. 그것을 똑바로 다시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한두 달 내에 다시 재발을 하기 때문에 치료를 한번 시작하시게 되면은 좀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치료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도 생활할 때 평소에 자세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관리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주시면은 보다 좀 건강하게 척추 건강을 좀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시간 허리 통증을 허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비수술 치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좀 끙끙 앓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주저 말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화는 방송 시간에도 열려 있고요.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네, 아래에 나오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청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연령대가 굉장히 어리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교정치료에 대해서 관심도 좀 많고 그럼.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20대 중반의 학생입니다.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저는 이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전화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2달 전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척추분리증이라는 이제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주사 치료랑 물리 치료를 이제 병행하라고 해서 치료를 받긴 받았는데, 이제 며칠 사이 이제 일을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다시 좀 허리가 또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허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릎도 좀 많이 아파요. 허리랑 좀 연관이 돼서 그런가. 그래서 좀 어떻게 치료받을까 좀 고민입니다. 그렇군요. 무릎이 아픈데 이게 좀 연관성이 있는지 부분과 앞으로 이제 향후 좀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교통사고가 크게 나셨었나요? 아니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크게는 나지 않았고 이제 도로 인도가에서 이제 딱 났는데 이제 엎질리면서 이제 넘어지면서 허리가 좀 많이 삐끗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이제 몰랐던 이제 척추 분리증을 진단을 받게 되신 거죠. 저도 이제 몰랐던 이제 그 선천적으로 있는 척추 분리증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척추 분리증이라는 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병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척추 분리증은 사실 어느 정도 선천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뼈하고 근육, 인대 이 3가지가 허리를 지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허리를 지탱해주는 뼈의 역할이 많이 좀 약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선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육과 인대가 더불어서 이제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은 허리를 제대로 받쳐줄 수 있는 기관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허리뼈가 분리증에서 점점 앞으로 빠지면서 전방 전이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전방 전이증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요추부 협착의 증상과 굉장히 비슷한 증상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증일 때 사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건강한 허리만 유지를 하신다면 특별히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허리를 잡아주고 있는 근육과 인대를 남들보다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강화를 좀 해주셔야지 나머지 허리가 이제 뼈가 결손된 부분을 조금 상쇄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평소에 어떤 집중적인 관리와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그 무릎이 조금 안 좋다고 그러셨는데 연관은 어떻게 있습니까?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만 들어서 정확히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또 급성으로 나빠지셨다면은 걸음걸이가 굉장히 나빠지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걸을 때 하중을 발목, 무릎, 골반, 허리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중을 이제 완화를 시켜주는데, 근데 허리의 역할이 이제 많이 약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릎에 가는 충격이 그만큼 부담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무릎의 통증이 더 느끼실 수도 있고요.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강서 초이스 병원의 최현우 원장과 함께 허리를 건강하게 지키는 비수술 치료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에 나가는 전화로 방송이 끝나고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궁금증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